안녕하세요. 리미트 성형외과 대표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신경진입니다. 하안검 수술 후에 어색해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안검 수술을 한 다음에는 일정 기간 회복하기 전까지는 살짝 어색하기는 해요. 우리가 눈 밑에 절개를 할 때 근육도 같이 절개를 하거든요. 그랬다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봉합을 하면서 근육을 다시 봉합을 하게 되는데 근육이 그래서 원활하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초반에 걔가 이제 다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밀랍 인형 같다고 해야 되나? 눈 밑이 되게 뭔가 인조적이고 딱딱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초반에 조금 그럴 수 있고 그거는 뭐 다 회복되는 부분이고 수술로 인해서 애교살이 다 없어졌을 경우에 어색해지거나 인상이 차가워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막 유행했던 사진 같은 게 있는데 김태희 배우님 얼굴에서 애교살을 지운 것과 그냥 애교살이 있는 사진을 이렇게 비교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애교살의 중요성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한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교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 인상이 되게 달라지고 애교살이 도톰하게 있으면 약간 웃는 인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애교살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반대로 차가운 인상, 어색한 인상이 되는 거죠. 하안검을 할 때 너무 많이 당기거나 제거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하안검 같은 경우에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늘어나 있는 근육이나 피부를 조절하는 수술인데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 있는 지방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있는 지방을 재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볼륨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를 당긴다고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양의 피부를 절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피부 절제하는 양보다는 근육이 같이 처져 있는데 근육을 위로 당겨 올려서 고정해주는 의미가 하안검에서 훨씬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를 너무 많이 당겨서 자른다던가 할 경우에는 안검 외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집어져 보이고 약간 결막에서 눈이 이렇게 떨어져 보이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근육을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고 그 위치를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근육까지 같이 잘라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교살도 소실되고 또 근육이 없어지면 그만큼 단단하게 이제 막아주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외반 같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눈 밑 지방을 없앤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건가요? 네, 없애지 않아요. 다 재배치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배치하고 재배치를 하고 나서도 지방이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안구가 돌출되어 있어서 안구의 볼륨에 지방까지 더해져서 더 지방이 불룩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일부 지방을 제거하는 거지 대부분 한 70%, 80% 정도는 지방을 다 보존하면서 수술을 해요. 눈 밑 지방을 다 제거해달라고 하는 환자분들도 있나요? 근데 지방을 없애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고 예전에는 수술 중에 눈 밑 지방 제거, 눈 밑 지방 재배치, 하안검 이렇게 세 가지의 수술이 있었는데 요새는 눈 밑 지방 제거라는 수술은 아예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제거하면 안 좋은 걸 아니까. 지금은 일반인 분들도 눈 밑 지방을 제거하면 나중에 눈 밑이 오히려 꺼진다. 재배치를 해서 최대한 보존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다 있으셔서 지방을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자연스러운 하안검 수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연스러운 하안검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근육을 잘 보존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애교살도 근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눈 밑에 탄탄하게 보강을 해주는 것도 근육의 강도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눈 밑에 근육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어떻게 단단하게 고정을 하고 애교살을 보존하고 유지해 주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환자분이 원하는 결과가 실제 가능한 결과와 다를 때는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환자분들이 너무 큰 기대치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수술을 하고 결과가 그거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형은 수술 받은 본인 환자분이 만족을 해야 좋은 수술이지 수술한 사람이 만족한다고 좋은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되게 불가능한 부분이 잔주름, 피부 텍스처가 뭐
탄력을 잃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잔주름 같은 거는 하안검 수술을 해서 아무리 근육을 당기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아예 주름이 굵게 잡힌 거는 두꺼운 종이를 반복적으로 접으면 그걸 쫙 편다고 해서 그 라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접혀 있던 라인이. 그거랑 똑같이 오래된 주름 같은 경우에는 팽팽하게 당긴다고 해도 그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자세하게 세심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하안검 수술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많이 알려진 부작용 중에 눈밑질을 했는데 타시가 됐다, 복시가 생겼다,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눈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외반증이 생겼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작용들은 수술의 경험이 많고 정석대로 수술한다면 생기지 않는 부작용이거든요. 대부분 많이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결막 부종이에요. 결막 부종이라는 게 흰자위 있는 부분이 얇은 막으로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 얇은 막이 부어오르면 약간 풍선 부풀듯이 약간 젤리처럼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서 항상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제 안구도 건조하고 눈 감았다 떴다 할 때도 걸리고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근데 눈 주변이 붓다 보면은 수술하면 피부가 부어오르는 것처럼 안구를 싸고 있는 막도 부어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막 부종이 수술 후에 단기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가장 불편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수술 후 통증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으시거든요. 근데 결막 부종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시죠. 결막 부종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나요? 붓기가 빠지면서 거기도 붓기가 같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근데 가끔가다 조금 오래 가는 분들도 있는데, 안구가 돌출되어 있고 눈이 좀 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공기 중에 노출되는 안구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게 건조하면 더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오래 가기는 해요. 결막 부종, 인공 눈물 넣으면 빨리 좋아지나요? 인공 눈물도 사용하고, 수술 후에 그런 증상이 생기면 안약도 처방해드리고 해서 안약 넣고, 그리고 온찜질을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붓기 빠지는 데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어려 보이는 하안검은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어려 보이는 거는 일단 눈밑이 불룩한 게 없어지고 눈밑 고랑이라고 해서 그 경계가 없어져야, 평평해져야 이제 젊어 보일 수 있고, 눈밑 애교살을 잘 살려주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